안녕하세요. 프랑스 명시해설 최기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르투르 랭보의 고뇌, 앙고아스, 아르투르 랭보, 앙고아스, 고뇌라는 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시는 정말 랭보의 그 고뇌가 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죠. 랭보의 고뇌는 그 일루미나시옹 속에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난해하고 이게 이제 마지막 작품집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하죠. 또 다층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이 시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불안, 또 사회에 대한 반항,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갈망, 이러한 그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죠. 이 시는 단순히 불안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랭보가 느꼈던 근원적 회의, 초월에 대한 갈망, 그리고 사회 시스템에 대한 냉소가 한데 얽혀 있는 그런 복합적인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는 몽환적이면서도 날카롭고 독백 같지만 동시에 선언 같기도 하며 전통적인 시 형식을 깨고 자유로운 감정의 흐름과 의식의 흐름을 따르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를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번역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뇌, 아르투르 랭보. 그녀는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짓밟혀온 야망을 용서하도록 그렇게 놓아둘 수 있을까? 혹은 한 번의 편안한 결말이 그 기나긴 궁핍의 세월들을 보상해 줄 수 있을까? 아니면 어느 날 한 번의 성공이 우리의 숙명적인 무능함에 대한 수치심을 잠재울 수 있을까? 오, 종려나무잎, 다이아몬드, 사랑, 힘, 모든 기쁨과 영광보다 더 높이 어떤 식으로든 어디든 악마, 신, 이 존재의 젊은 바로 나. 기상천외한 과학적 사건들과 사회적 형제의 움직임들이 최초의 순수하고 자유로운 상태의 점진적인 회복으로 소중히 여겨질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를 길들이는 흡혈귀는 명령한다. 그녀가 남겨진 곳으로 우리끼리 즐거워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더욱 우스꽝스러워질 것이라고. 상처 속으로 굴러떨어지기. 지친 공기와 바다를 가르며 형벌 속으로, 살인적인 물과 공기의 침묵 속으로, 웃음 터지는 고문 속으로, 끔찍하게 격렬한 침묵 속으로 굴러떨어지기.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시인데, 그냥 얼핏 이 번역만 봐도, 랭보의 그 고뇌가, 절절히 느껴지는 것 같죠. 네? 자, 그러면, 원문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앙고아스, 고뇌, 뭐, 불안, 뭐, 그런 것이죠. 앙고아스. 악두 행복. Spait-il qu'elle me fasse pardonner les ambitions continuellement écrasées. 이게 아주 첫 문장이 굉장히 번역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자, 스페틸 그러니까 끄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죠. 뭘 할 수 있을까? Elle me fasse pardonner les ambitions continuellement écrasées. Elle me fasse pardonner. 이때 face는 pardon, 사역동사인데 직역을 하면 이 L가 또 문제인데 이게 뭘까? 어쨌든 그녀라고 해둡시다. 그녀가 나로 하여금 pardon, 용서하다, 용서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죠. 직역을 하면 뭘 용서하냐? Les ambitions continuellement écrasées. ambition, 어떤 야망들. 근데 그 야망들은 끊임없이 écrasé, 짓밟혀 있다, 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짓밟혀온 그 야망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이때 빠그돈네 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거지. 빠그돈네.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용서하게 하는 거니까 내가 용서하는 거죠. 내가 나의 그 야망들을 용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야망들 용서한다는 의미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화자는 스스로 옳다고 믿고 있는 어떤 야망을 갖고 있는데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 여기서 이 L가 바로 이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이제 그 L가 그 흡혈귀로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아직 안 나왔지만 이게 멜라우 방피르 흡혈귀 흡혈귀를 vampire qui nous rend gentil commande que nous nous amusions avec ce qu'elle, elle, 이 엘레는 방피르겠죠. 그래서 이 엘레가 흡혈귀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측해 보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랭보는 스스로 옳다고 믿고 있는 어떤 야망이 있어요. 그걸 실현하고 싶어. 그런데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 이걸 갖다 이제 흡혈귀라고 이렇게 나중에 표현하는데 이 사회적 분위기는 이를 끊임없이 억압하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가치나 전통적인 그 기득권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억압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를 실현하기를 고집한다면, 그 부정적인 힘이 나를 가만히 놔둘까? 그러니까 내가 나의 그런 야망을 용서하는 것, 긍정하는 것, 그걸 고집하는 것을 그녀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스펠티케 그런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qu'une fin aisée répare les âges d'indigence. indigence는 어떤 빈곤, 결핍, 가난, 궁핍 이런 뜻인데 indigence. 그래서 les âges d'indigence 그래서 이제 궁핍의 세월이라고 이렇게 번역했고 répare는 뭐 보상하다, 수리하다, 회복하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with fin aise 그 편안한 어떤 한 번의 결말이 그 오랜 시간 동안의 그 나 어떤 궁핍한 그런 세월을 보상해 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한번 그 좋은 결실을 훌륭한 결실을 맺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어떤 결핍을 보상할 수가 있을까? 또 qu'un jour de succès nous endorme sur la honte de notre inhabilité fatale. un jour, 어느 하루, 그 succès, 그러니까 성공의 어느 하루.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어떤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서, 어느 날 한 번의 성공이 어느 정도, 엉도르메는 이제 잠재우다 이런 뜻이죠. 우리를 잠재울 수 있을까? 이때 끄는 다 스펠디 이렇게 다 걸리는 거죠. sur la honte de notre inhabilité fatale. 숙명적인 inhabilité는 어떤 서투른 미숙함, 여기서 그냥 무능함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떤 숙명적인 우리의 무능함에 대한 옹트 수치. 직역을 하면 그 숙명적인 우리의 그 무능함의 수치심 위에 우리를 잠들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데 그 말은 아니면 어느 날 한 번의 성공이 우리의 숙명적인 무능함에 대한 수치심을 잠재울 수 있을까? 그런 의미가 되겠죠. 다시 한번 읽으면 그녀는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짓밟혀온 야망을 용서하도록 그렇게 놓아둘 수 있을까? 혹은 한편의 편안한 결말이 그 기나긴 궁핍의 세월들을 보상해 줄 수 있을까? 아니면 어느 날 한 번의 성공이 우리의 숙명적인 무능함에 대한 수치심을 잠재울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이제 1년에 해당하는데 그 1년은 시인은 연이은 좌절과 궁핍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깊은 고뇌를 토로한다고 볼 수 있죠. 또 그는 이러한 고통이 과연 보상받을 수 있을지, 성공이 과거의 수치를 있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인간 존재의 불안을 드러냅니다. 화자는 어쩌면 그 천념과 저항 사이에 갈등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 그래서 과연 천념할 것이냐, 저항할 것이냐 하는 그런 갈등을 겪고 있는 그 화제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이 스펠티 깰무파스 이 L가 누구냐, L가 뭐냐 이건데, 음, L가 정확히 누구 또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라방페 흡혈귀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혹은 뭐 그걸 운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신, 사회 혹은 화자 내면의 어떤 추상적인 힘, 나 어떤 개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L는 그 부정적인 힘이에요. 긍정적인 힘이 아니라 내가 저항하고 싶은 어떤 부정적인 힘, 나의 야망을 실현하지 못하게 하는 그 힘. 그 뒤에는 그걸 흡혈귀로 나타나게 되죠. 자, 그 다음 2연 Aux palmes diamants, amour, force, plus haut que toute joie et gloire. De toute façon, partout, démon, Dieu, jeunesse de cet être-ci, moi. 이걸 이렇게 가로 속에 넣었는데, 자, 우선 번역은 이렇습니다. 오, 종려나무의 빨무, 다이아몬드, 아무, 그 사랑, 폭스, 힘, 플리오, 그 투트슈와 이글로아, 모든 기쁨과 영광보다 더 높이, 더 높은, 그 투트파소, 어떠한 방식으로든, 박투, 어디든, 데몬, 니, 악마, 신, 그 다음에 jeunesse de cet être-ci, 이 존재는 아마 화자, 랭보 자신을 말하겠죠. 이 존재의 젊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젊은 나의 존재, 뭐 이런 뜻이겠죠. 무아, 바로 나, 화자, 랭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가로수에 묶은 것은 이것은 어쩌면 그냥 그 화자의 그 내면에서 생각하는 이런 그런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나열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일련하고는 전혀 다른 굉장히 어떤 강력한 힘이 느껴지는 어떤 긍정의 힘이 느껴지는지 그런 대목인데 일련하고 상당히 대비가 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빨무, 종려나무 잎은 대체로 승리, 영광, 평화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데몬 뒤에 악마, 신 이렇게 병치시킨 거는 이렇게 상반되는 존재를 나열함으로써 화자는 긍정과 부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초월적인 존재에게까지 자신의 갈망을 호소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어쨌든 악마가 됐건 신이 됐건 나를 좀 구원해다오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극도로 혼란스럽고 절박한 심리 상태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에트리시는 이 존재는 바로 랭보 자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생각들이 어디서 뭘 나타내냐 바로 무아 나 자신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연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1년에 다소 가라앉은 분위기와는 대체적으로 강렬하고 폭발적인 감정의 표출을 보여줍니다. 음. 음. 그래서 얘는 1년에서 느꼈던 무력감과는 다른 어떤 강렬한 의지나 열정을 내비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 그 랭보 자신의 그 내면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그 다음에 3년 que des accidents de féerie et scientifiques et des mouvements de fraternité sociale soient chéris comme restitution progressive de la franchise première. 아, 자, 에, 여기 이제 앞에 끈은 제일 처음에 그 스페틸 할 때 끈인데, 그러니까 앞에 스페틸가 이렇게 생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죠. accident de féerie scientifique. 그 페리가 뭐 그 요종의 뭐 환상적인 이제 그런 거니까 이것은 기상천외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기상천외한 시형티피크 과학적 사건들 악시당 시형티피크 이건 그 당시에 과학적인 그 눈부신 그런 발전을 지금 생각할 수 있겠고 또 des mouvements de fraternité, 뭐 박애, 우애, 형제, fraternité sociale, 사회적 박애 운동, 그 사회적 형제의 움직임, 예? 뭐 혹은 사회적 박애 운동, 이제 이러한 것들이 수아 쉐리 소중하게 간직될 수 있을까? comme restitution progressive 점진적인 회복 뭐의 회복이냐면 de la franchise première 이것도 약간 번역하기가 애매한데, 그러니까 최초의 어떤, 원래 펑쉬즈는, 솔직함, 정직함,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 최초의 어떤, 정직함? 그래서 이것은, 그 사회가 이렇게 복잡해지고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에 어떤 원초적인 그런 인간의 자유, 순수함 그런 것을 나타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초의 순수하고 자유로운 상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상태의 점진적인 회복으로 소중히 여겨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지금 1년이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1년이
1년과 2년이 화자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불안과 고뇌를 보여준다면 3년은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와 과학이라는 거시적인 영역까지 그의 불안감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음. 음. 다시 한번 보면은 그 기상천외한 과학적 사건들과 사회적 형제의 움직임들이 인간의 최초의 순수하고 자유로운 상태의 점진적인 회복으로 소중히 여겨질 수 있을까? 회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과학의 발전이나 어떤 당시의 그런 박애운동 이런 것들이 과연 인간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까? 회의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Mais la vampire qui nous rend gentils commande que nous nous amusions avec ce qu'elle laisse ou qu'autrement nous soyons plus drôles. 하지만 vampire 흡혈귀, 뱀파이어. 근데 뱀파이어는 누구냐면 끼누홍 숑띠. 그 숑띠는 뭐 친절한 그런 뜻도 있지만 뭐 순종적인 온순한, 그래서 우리를 온순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를 길들이는 그런 뜻이죠. 우리를 온순하게 만드는 그 흡혈귀는 꺼멍드 명령한다. 끄이하라고 명령한다. 뭐라고? 뭐 하라고? 누누자미지용 우리가 즐기라고. 아베크 스켈레스 그것이 그 흡혈귀가 우리에게 남겨준 것, 흡혈귀가 우리에게 남겨준 것, 그것만 갖고 인생을 즐기라고 명령하는 것이요. 여기 이제 일방뷰호 그래서 이때 이제 라 방뷰호 정원사가 붙었는데 그래서 어떤 특정한 흡혈귀인데 그것은 말하자면 전통적으로 생명을 빨아먹고 인간을 조종하는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화자를 억압하고 지배하는 어떤 강력하고 부정적인 힘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끼누홍 노홍성띠는 우리를 온순하게 만들다, 우리를 순하게 하다는 의미고, 이 흡혈귀는 화자, 우리를 길들여 저항하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흡혈귀가 우리에게 남겨준 것 같고 즐겁게 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흡혈귀는 또 오트로먼 그렇지 않으면은 더욱 드롤로 된다. 더욱 그 우스꽝스러워질 수 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를 길들이는 흡혈귀는 명령한다. 그것이 남겨준 것으로 우리끼리 즐거워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더욱 우스꽝스러워질 것이라고. 이것도 한번 읽으면, 이 사연 전체, 이 사연은 억압적인 힘, 흡혈귀에 의해 자유를 박탈당하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즐거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더욱 비굴하게 웃어야 하는 화자, 우리의 처참한 상황을 보여준다. 흡혈귀라는 강렬한 이미지는 화자를 올가매는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을 상징하며 강요된 즐거움과 웃음은 진정한 기쁨이 사라진 채 껍데기만 남은 듯한 비극적인 상황을 더욱 부각시킨다. 과학 발전이나 사회적 연대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고 냉혹하고 부조리한 현실만이 랭보 특유의 섬뜩한 이미지로 제시되고 있다. 자, 다음 논으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Foulée aux blessures par l'air lassant et la mer. 자, 훌레, 뭐 구르다 이런 뜻인데, 어떤 그런 타락된 현실 속에서 이렇게 구르는 거니까는 이제 굴러 떨어진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디로? 블레시고 상처투성이 속으로 이렇게 굴러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당시에 그 현대 사회를 이렇게 본 거죠. parler 라성, 라성은 라세가 이제 실증나게 하다, 이런 뜻인데 아주 그 권태로운 공기 그리고 바다. 근데 그래서 지친 공기와 바다를 가르며, 그리고 그런 그 서해 거대한 물결을 아마 이 바다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 상처 속으로 굴러떨어지기, 지친 공기와 바다를 가르며, au supplice par le silence des eaux et de l'air meurtrier. supplice는 형벌, 고통 이런 뜻인데, 물론 앞에 훌레가 빠져 있는 거죠. 훌레 오 supplice. 그 형벌 속으로 굴러떨어지기. 그것은 silence, 침묵. des eaux et de l'air meurtrier. 요 메트리에가 살인적인 이제 그런 뜻인데 이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그 이 물과 공기를 다 받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살인적인 물과 공기의 침묵 속으로. 네.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거에 약간의 변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 당시에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살인적인 물과 공기로다가 이렇게 표현한 거죠. 침묵 속으로 또 떡듀르. 떡듀르는 이제 고문, 고통 이런 뜻인데, 떡듀르 기리, 웃다. 그러니까 그 웃는 고통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웃음 터지는 고문 속으로. Dans leur silence atrocement oulé. atrocement이라는 것은
뭐 잔인하게, 잔혹하게 이런 뜻이고, 우르는 물결이 거친 혼란스러운 이런 뜻인데, 그래서 끔찍하게 격렬한 침묵 속으로, 끔찍하게 격렬한 그 침묵 속으로 굴러떨어지기. 자, 이 오연은 전체적으로 화자가 겪는 극한의 고통과 절망을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강렬하게 표현한다. 지치지 않는 공기와 바다, 죽음의 침묵, 그리고 웃는 고문이라는 섬뜩한 이미지들이 겹쳐지면서 벗어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생생하게 그려낸다. 특히 마지막 구절에 모순적인 표현은 이것은 이제 그 웃는 고문 그걸 말하는 거죠. 표현은 화자의 정신적인 혼란과 극도의 고통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시를 마무리한다. 그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처참하고 절망적인 상황만이 남아있는 걸로다가 이렇게 해서 그 시인의 어떤 고뇌가 무언가를 이렇게 지금 이 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뭐 다른 그런 뭐 말라르메나 이런 그 상징주의 시인들의 시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의미가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당히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악듀 랭보의 앙고아스 고뇌라는 시를 함께 보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